안녕하세요. 테크스타의 서순석 PD입니다. 드디어 오즈모 포켓 4 P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의외로 가격이 오즈모 포켓 4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존버가 역시 승리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던 차에 DJI에서 제품을 대여해 주셔서 미리 한번 만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제품과 비교해서 머리가 아주 커진 녀석인데요. 사실 스펙적인 부분들은 이미 루머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경쟁사인 인스타360의 루나 울트라와 경쟁을 하면서 많이 노출이 됐던 제품입니다. 자, 렌즈가 2개 들어갔다는데 일반 포켓 4랑 뭐가 다르고 또 굳이 더 비싼 이 모델을 살 가치가 있을까? 사용자 입장에서 느낀 핵심 차이점과 솔직한 실사용 후기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볼게요. 딱 보시면 헤드 부분이 기존 제품 오즈모 포켓 4 기본형보다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20mm 광각 렌즈에다 무려 60mm 중망원 렌즈까지 듀얼로 쑤셔박다 보니까 머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인스타360의 루나 울트라도 사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요, 손잡이 바디 부분은 오즈모 포켓 4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기존의 오즈모 포켓에서 쓰던 배터리 핸들이나 삼각대 같은 하단 액세서리들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 고마운 부분이에요. 근데 머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전원을 껐을 때 렌즈가 안쪽으로 완전히 숨지 않고 밖으로 노출되게 꺼집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주머니에 넣으면 렌즈 기스 장난 아니겠는데? 하고 걱정을 좀 했거든요. 다행히 DJI가 바보는 아니라서 렌즈 커버를 아주 쉽고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출시를 해줬습니다. 또 이 커버는 ND 필터 형태로 나온 커버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ND 필터도 자석식으로 붙여서 써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포켓처럼 자석으로 톡 붙이는 광각 렌즈, 이거 4P에서는 구조상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전용 광각 렌즈가 따로 나올 텐데요. 이미 해외 유저들 리뷰를 보니까 전용 광각 렌즈가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국내는 아직 출시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리뷰어들 말을 빌리자면 이 전용 광각 렌즈는 장착한 상태에서도 헤드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디자인이 됐대요. 촬영 끝나고 매번 자석 렌즈 떼서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국내에 출시되면 이거는 무조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망원 렌즈를 직접 써보니까 확실히 기존에는 디지털 줌이라 줌을 할 경우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해상도도 좀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리적으로 렌즈를 달아버리니까 화질 손상 없이 줌된 화각을 구현할 수 있어서 편리함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화면이 더 예쁘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더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스펙적으로 달라진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제가 체감한 부분 위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원래 190g이었는데 4P는 230g으로 늘어났어요. 수치만 보고 또 커진 헤드를 보고 꽤 무겁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손에 쥐고 실사용을 해보니까 무게 차이가 크게 실감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가 좀 크네? 이 정도 체감이 돼요. 두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바디가 포켓 4와 같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똑같습니다. 렌즈를 2개나 굴려서 그런지 확실히 포켓 4 기본형보다는 배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소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촬영 흐름을 끊을 정도로 불편한 수준은 아닙니다. 어차피 포켓 쓰면서 외장 배터리나 배터리 핸들 안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바로 발열입니다. 발열은 확실히 포켓 4보다 더 심합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커진 만큼 짐벌 모터가 훨씬 바쁘고 빡세게 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촬영을 하는데 손에 쥐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고프로나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였으면 100% 발열 경고 뜨면서 전원이 꺼졌을 법한 온도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전원은 안 꺼지고 꿋꿋하게 버티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비싼 기기가 고장이 날까봐 제가 무서워서 임의로 끄고 휴식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철 장시간 촬영하실 분들은 이 발열 부분 꼭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업그레이드 요소는요, D-Log2 지원입니다. 제가 지난 오즈모 포켓 4 리뷰에서 D-Log가 특히 여러 대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생맞추기가 좋다고 하면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층 더 넓어진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존하는 로그 촬영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D-Log도 충분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사용했었기 때문에 D-Log2도 상당히 반가운 입장입니다. 아직 제품을 받은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로그 촬영 테스트를 아직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만간 써보고 쇼츠를 클립으로 다시 올려보든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사용하면서 무릎을 탁 쳤던 포인트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번 브이로그 콤보에 포함된 프레임 탭과의 확장성입니다. 이건 일종의 컴팩트한 무선 리모컨인데요. 저처럼 혼자 촬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액세서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니터링을 하려면 무조건 폰 연결해야 해서 엄청 번거로웠잖아요. 이건 카메라 리모컨처럼 손바닥 안에 쏙 숨겨져서 티 안 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켜자마자 바로 링크가 되니까 핸드폰으로 미러링해서 쓸 때보다 확실히 편합니다. 그 브이로그 콤보 세트에는 이렇게 리모컨을 주는데 여기에 화면도 나와요. 와우. 줌도 돼요. 줌도 돼. 와, 진짜 좋다. 이게 없을 때는 핸드폰으로 연결해 가지고 봤거든요. 특히 4P 모델에서 이 프레임 탭이 왜 필수냐면요, 60mm 망원 렌즈 때문입니다. 망원으로 앵글을 대충 맞춰놓고 카메라 앞에서 걸어가서 서면 앵글 밖으로 벗어나거나 잘려서 다시 촬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기서 제가 서 있어서 멋진 뷰를 바라보는 모습을 프로로 담고 싶거든요. 저기 가서 샷이 완벽한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혼자 브이로그를 찍는 분들은 이게 필수다. 이때 멀리 서서 프레임 탭 화면을 보면서 조이스틱으로 앵글을 미세 조정할 수 있으니까 1인 촬영 시에 효율성이 확 올라갑니다. 1인 크리에이터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프레임 탭이 있는 브이로그 콤보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정말 편리했던 소소한 업데이트 기능인데요. 셀카 모드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그냥 딱 한번 딸깍 누르면 화면에 있는 피사체를 즉시 인식하고 팔로우 기능이 바로 켜집니다. 기존 포켓4에서는 얼굴 등록하고 셀피 모드 따로 켜고 꽤 귀찮았거든요. 근데 4P는 조이스틱 한번 누르면 끝입니다. 이건 하드웨어 성능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기능 같거든요. 그래서 포켓4에도 구현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리뷰하는 시점에는 포켓4에 이 기능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DJI가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포켓4에도 좀 넣어주면 좋겠네요.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즈모 포켓4 P는요, 듀얼 렌즈 때문에 머리가 커지고 발열이 좀 생겼지만 기존 액세서리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60mm 망원이라는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휴대폰 카메라를 따라간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광각 렌즈까지 3개 달고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프레임텍과의 시너지는 1인 제작 환경의 판도를 바꿀만 합니다. 먼저 출시된 인스타 360 루나 울트라는 액정이 분리되는 형태로 리모컨을 구현해서 출시를 했는데 DJI는 따로 제품을 출시해서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차이점이자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드리자면요, 가볍게 일상을 넓은 화각으로 담는 일반적인 브이로그 목적이라면 포켓4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앵글, 화질 저하 없는 줌 기능, 그리고 1인 촬영의 극대화를 노리는 전문 크리에이터라면 돈을 조금 더 두시더라도 무조건 오즈모 포켓 4P 브이로그 콤보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테크스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테크스타의 허준석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